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여행 갔던 국가들이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엔 10년 전 외국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서 벌벌 떨었던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일본에서 우리가 10년 전에 겪었던 일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본의 문예춘추에서 언급한 일본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기사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먼저 주간문추는 일본의 주간지이자 일본의 대표적인 황색 언론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더선 디스패치 정도 되는 언론입니다. 출판업계의 불황에도 2015년 상반기에만 40만 권이 팔려나갈 정도로 정론지가 아닌 주간지임에도 높은 판매 부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간 문예춘추에서는 최근 평균 임금은 한국 이하,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린 일본이 살아남기 위한 신상식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소개하는데요. 일본이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세계에서 탑 클래스로 잘 사는 나라는 맞습니다. 세계 GDP 순위에서 오랫동안 2위를 차지했고 최근 중국에게 밀렸다지만 굳건히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와 땅덩어리도 우리보다 2배가량 많은 대국입니다. 일본은 과거 1970년에서 1980년 사이에 잘 나갔을 땐 도쿄를 팔면 미국 땅을 모두 살 수 있다라는 말도 있었고 면접만 봐도 50만 원을 주겠다는 기업들이 넘쳐나던 시절도 있었다죠. 그리고 1987년 기준으로 일본의 1인당 GDP는 미국을 앞질러 버릴 정도였다네요. 일본산 물건을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다는 이유로 미국 시장을 비롯해 다양한 국가를 제패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도 꽤나 인정받고 있는 토요타 자동차가 일본에는 있었고 현재는 삼성, LG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소니도 당시에는 인정받던 회사로 일본의 발전을 함께 했다네요. 그리고 이렇게 일본이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3가지 정도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유가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함께 비슷한 시기에 이득을 보았었죠. 저유가로 인해 이득을 볼 수 있는 나라는 대부분 수출위주의 국가들인데요.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출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시 저유가로 인해 비용도 줄이고 이득을 많이 남길 수 있어 꽤나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저금리인데요. 금리가 낮으면 일본 기업들은 대출받는데 부담이 줄어들고 이자도 싸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와 생산을 늘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엔저 현상인데요. 말 그대로 일본 화폐인 엔화가 미국의 화폐인 달러보다 상대적으로 쌌기 때문에 이득을 볼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프라우드라는 일본산 TV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때 1달러가 100엔일 경우와 1달러가 200엔일 경우를 비교해보시면 쉽게 1달러가 200엔인 경우에 미국인 입장에서 프라우드 TV를 더 싸게 살 수 있겠죠? 따라서 일본 제품들이 더 싼 가격에 많이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일본도 1985년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바로 플라자 합의 때문입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심각한 장기 디플레이션으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시절 동안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자 아베 총리는 2012년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어떻게든 경제를 부흥시키려 해봤지만 정책의 효과는 10년 후인 지금 결과가 말해주듯이 별효가 없이 결국 잃어버린 시간은 30년 차로 흘러가고 있죠. 따라서 주간문춘에서는 최근 외국과 비교해 일본인 임금은 크게 낮아지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일본인들이 외국인 노동자로 들어와서 일해야 할 것이다 라며 독자들이 그럴 리 없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본이 급속하게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며 우리들은 이 냉엄한 현실을 받아들여 종래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사는 일본인이 쓴 건데 이렇게 비관적으로 표현하다니 신기하지 않나요? 일본의 기자들도 이제 장기 불황에 대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간문추는 일본이 가난해진다는 것에 대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먼저 평균 임금이 한국보다 낮다고 얘기합니다. OECD가 행한 임금에 관한 조사는 균형적이고 2019년 일본인의 평균 임금 연수입은 38,617달러였으며 미국은 65,836달러, 독일은 53,638달러로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때 개발도상국의 이미지가 강했던 한국마저 42,285달러로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고 하며 한국보다도 한참 떨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이런 숫자가 환율에 영향도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OECD의 조사는 구매력 평가를 사용한 달러 환산이기 때문에 환율이나 물가의 영향을 모두 고려한 지표입니다. 즉, 이러한 숫자의 차이는 각국의 본질적인 부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은 50만 엔을 넘기는 경우도 있는 반면 일본인의 대졸 초임자 초임 월급은 약 20만 엔 정도라고 하는데요. 20만 엔이면 대략 한국 돈으로 200만 원인데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근무했을 때 받는 수준이 약 170만 원이라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일본 임금이 낮은지 실감나시나요? 따라서 예전 같았으면 일본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갔을 때 자기들 눈에는 물가가 엄청 싸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지금은 지갑에서 만엔짜리 지폐를 꺼내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은 주로 자국 핸드폰 아니면 아이폰을 사용하는데요. 아이폰 가격이 해가 지날수록 올라가는 반면 그 가격이 일본에 와서 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실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요타 자동차 한 대의 평균 판매 가격은 세계 경제에 맞춰 약 20년 동안 1.5배 정도 올랐는데요. 일본인의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었기에 일본인에게 있어서 자동차는 이제 그림의 떡이라고 주간문춘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말미에는 탈일본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해외가 더 부유해졌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이 부가 어떤 형태로 자신에게 들어올지에 대한 궁리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일본인의 자산운용은 거의 일본 내수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이제 이런 구시대적 발상은 버리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이었다면 일본의 대기업은 세계의 대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일본에서 대기업이어도 글로벌하게는 약소기업에 지나지 않는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도 우량 대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좋지만 그 기준에 합치 않은 일본 기업 또한 대폭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일본 기업보단 해외 기업 쪽으로 눈을 돌릴 때이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미 다수의 일본인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일본인 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젠 동남아에서 근로하는 일본인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장기적인 물가 하락에 일본인들이 실질적인 부는 감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일 코로나가 끝나고 일본 여행을 간다면 더욱더 물가 차이를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세계 경제 순위를 판단하는 지표는 여러 가지로 많지만 일본 신문에서 스스로 일본의 자멸을 언급한 내용이라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세계 GDP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지르는 날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프라우드 코리아였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 시 새롭게 업로드되는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